네네. 저기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좀 나오실래요? 안 보여요. 네, 증언대에 좀 나오세요. 네, 이 의원님. 매년 제출해야 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제출한 게 언제죠? 제가 그 3분기 실적 끝나고 제출했을 겁니다. 그 언제예요? 날짜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그렇게 매번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죠? 그만두기 직전에 마지막 낸 게 2025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거까지 보면 그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업 설명, 재무제표, 위험 요인, 법적 이슈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망, 허위, 누락이면 위반 행위에 해당되죠? 예, 그렇게 네, 알고 다음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쿠팡 임직원의 대부분은 주문 처리와 물류 운영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의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물류업계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인 선도적인 안전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를 해왔다. 이 투자에는 쿠팡 케어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쿠팡 케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니 그 다음 말고요. 조금 전에 페이지. 쿠팡 케어는 쿠팡 친구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간제 일용자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일반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는 이 쿠팡 케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쿠팡 친구도 출발한 걸로는 제가 기억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노동자 앞 페이지에 노동자에 대해서 최고의 그 회사라고 지금 K10K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근데 노동자 중에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규직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32명의 사망자가 뭐 합의가 됐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 부분 중에 단 한 명, 산재 딱 한 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31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10K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왔던 거죠? 예, 이제 산재 사망으로 아니 기록된 그러니까 경우만. 여기서 산재 사망자들만 포함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동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보고서에서는 다 포함하라는 겁니다. 산재만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최우선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분리해서 정규직 노동자만 보고 대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맥락은. 근데 그렇게 한 거죠. 쿠팡 INC는. 제가 지금 사실 그 미국 증권거래법에 대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아니요. 몰라서 이 10K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에서 쿠팡이 90%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대만 거나 미국 거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쿠팡 INC니까 90% 한국 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재만 보고하라는 게 아닌데 산재만 보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지금 참고인으로 난 강민우 방청인께서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강신욱 노조 준비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성함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이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산재만 딱 한 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죽음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산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해인가 그 쿠팡은 산재 사고가 한 건도 없는 곳이다라고 그 강한승 대표가 그 어느 경제지에 인터뷰를 하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논란이 되니까 산재 사고가 한 건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망을 하신 분들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저하고 통화를 좀 가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거나 지나온 시간이 5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어났을 때마다 저희에게 연락을 오고 그러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아주 죄송합니다. 저희 합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문자를 받거나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내에서는 산재 그 승인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일단은 사고가 나면 먼저 그 강민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쿠팡 대응팀에서 달려와 가지고 유족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런 또 그 대상이 한번 되어가지고 유족과 갔다가 인사도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수많은 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설사 저희가 인정이 될 때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피켓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해서 저희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은 이 자료들이 그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아왔다는 거에 대한 지금 사실은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이 과정은 그 제가 5년 동안에 쿠팡을 대하면서 느낀 이 무기력감이었습니다. 이 한 개인이 이 나라에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무기력감에 저는 오늘 다시 또 한번 이런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못 잡는데 어떻게 한 가족의 개인이 이 쿠팡을 상대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해가면서 저희가 5년을 버텨가면서 진짜 들을만 못 들을만 들어가면서 지금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 사망을 제가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 사망을 하고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쿠팡은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를 당하다시피 했으니까 심지어는 산재 승인을 받고도 그다음에 이들은 대화를 저희하고 하지 않으려고 아예 대화 자체를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산재 그러면은 아예 합의가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끝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경우가 그 바로 앞전에 또 저희보다가 먼저 돌아가신 목천물류센터에 그 조리사로 일하시던 박현경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희보다가 한 3, 4개월 먼저 돌아가셨는데 산재 승인은 한 3년 만에 받았습니다. 근데 산재 승인을 딱 받고 나니까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 남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진짜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병원도 6개월 입원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생활고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진행을 못하고 그냥 정말 아이들이 힘겹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경우가 저희가 산재를 진행하신 분들은 다 이게 경험한 그런 고통이고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들이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산재 신청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노동부 장관님 답점하시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하고 산재 승인을 받은 숫자는 다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승인 받은 숫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단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산재를 그 누구도 산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황망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오히려 이것을 산재 신청으로 유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합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합의가 산재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또 합의 과정에서 이걸 누설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항들까지 넣어가지고 합의를 시도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산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청문회 끝나면은 그동안에 왜 산재 미신청하게 되었는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또 꺼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러한 산재 신청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함으로써 오늘 이 청문회가 열렸고 쿠팡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걸 증인 좀 나오시죠.